자, 다행히 조씨는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조씨는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씨가 기숙사로 떠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집에 왔을 때는 클라라가 여기 없겠지? 넌 정말 최고였어, 클라라. 진짜.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변신의 내용은 그렇죠. 평범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레고 쌈사라는. 그리고 그레고 쌈사는 뭐 너무나 정말 반듯한 청년이에요. 또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의 미래. 여동생은 나같이 고생하면 안 되니까 여동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정말 일만 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레고 쌈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본인이 벌레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와 원인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벌레가 되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아주 징그럽게 생긴 바퀴벌레 같은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외모는 벌레 같은데 내면의 그레고는 여전히 본인입니다. 그레고라고 알고 있고 그레고의 기억도 있고 그레고예요. 부모님들이 방에 들어와서 너무나 놀래죠. 아니,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징그러운 벌레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놀래는데 벌레가 얘기를 합니다. 너무 놀래지 마세요. 난 여전히 그레고입니다. 부모들은 안 믿죠. 그런데 부모들은 이해는 못하지만 이 상황을 외모로는 벌레인 저 무언가가 그레고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레고가 그렇게 사랑했었던 그 여동생이 부모들한테 얘기를 하죠. 저 징그러운 거 빨리 버려버려. 빨리 버려버려. 저는 클라라와 태양을 읽으면서 클라라가 약간 그레고 쌈사 같은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것을 여동생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레고는 여전히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는 인간 그레고인데 외모가 벌레라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 버려집니다. 비슷하게 클라라는 감정도 가지고 있고 지능도 있고 그리고 엄마는 딸과 대체하려는 계획까지도 사실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딸이 회복을 하고 딸의 행복이 클라라의 불행이 됩니다. 이제는 딸이 기숙사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친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클라라의 존재 자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유층 아이들의 좋은 친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이도 건강해졌고 좋은 학교로 갔기 때문에 클라라 자체의 삶의 의미가 사실 사라져 버린 거고 클라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덤덤하게 사실 받아들입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나를 선택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계들이 버려진다면 정말 기계들이 클라라같이 덤덤하게 받아들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증기기관이 도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전기를 통해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기술을 통해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이제 막 인공지능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네 가지가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고 두 개씩 묶여 있다는 거예요. 증기와 전기가 합쳐져서 1차 기계혁명이 완성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이 합쳐져서 이제 막 2차 기계혁명이 완성되고 1차 기계혁명 때 만들어진 기계들은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력을 대체하고 대량 생산했다면 이제 2차 기계혁명 때 만들어질 기계들은 인간의 지적인 노동력을 대체하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겠죠.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 같은 책을 쓰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은 글쎄요, 전쟁과 평화 같은 이런 거대한 책을 1초에 100만 권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계하고 단 하나만
만들 수 있는 우리 인간하고 경쟁을 했을 때 사실 인간은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교육, 교통, 방송, 농업, 이 모든 것에도 인공지능이 포함이 될 거라는 겁니다. 미래 사회에서도 인공지능이 포함되지 않은 게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클라라와 태양을 읽으면서 이 책이 적어도 저에게 주는 핵심 질문과 메시지는 지금 우리의 모습, X에 인공지능이 포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이 핵심일 텐데,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X 더하기 AI 하면 이게 좋아지겠구나. X가 자동차라고 칩시다. 자동차에 인공지능이 포함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겠죠. 그러면 모든 교통, 모든 자동차가 엄청나게 좋아질까라는 상상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 X 더하기 AI는 X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X가 Y라는 다른 것으로 변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성 더하기 AI는 우리 인간이 AI 덕분에 글쎄요 더 좋아지고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 자체가 변종되지 않을까, X였었던 인류가 Y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막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터닝 포인트, 거대한 변곡점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에는 4가지로 나눠지는 다양한 세대들이 같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2차 세계대전 또는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X세대가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X세대겠죠. X세대는 어렸을 때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없었으니까. 성인이 돼서 디지털 세상으로 이주한 디지털 이민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겨우겨우 배워서 이용할 만큼만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이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밀레니얼들이 존재하죠. 밀레니얼들은 디지털 기술과 매우 편하게 관계를 가지는 세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지금 10대겠죠. Z세대가 있습니다. Z세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무선 인터넷이 존재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경험했었던 세대입니다. 저희가 보통 신세대를 생각할 때 MZ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밀레니얼하고 Z세대를 모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건 사실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Z세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X세대 그리고 밀레니얼까지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모사피엔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모든 기억, 우리의 성격,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자아 역시 이 결정적 시기라고 불리는 처음 10년에서 12년 동안 경험한 세상을 위주로 뇌의 연결고리들이 완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의 뇌를 완성시킨 환경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고향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렇게 애틋한 이유는 바로 그 환경이 나의 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환경이 바로 나를 만든 환경인 거잖아요. 반대로 대한민국이란 현실에서 최적화된 뇌를 가진 성인이 20대, 30대에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주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 뇌가 기대하는 현실과 내가 경험하는 현실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뇌가 편애하는 쪽으로 자꾸만 선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인타운에 자주 놀러 가거나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친구들을 대부분 사귀는. 저는 사실 Z세대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Z세대의 뇌는
아날로그 현실이 아닌 디지털 세상에 더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최근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이 가상의 세상이죠. 내가 게임을 하고 거래를 하고 돈을 쓰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적인 현실이 Z세대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실 Z세대의 고향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인터넷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이 고향인 이 Z세대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 현실에서 직장을 가지더라도 그 현실이 항상 불편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더 편애하는 인터넷 세상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으로 자꾸만 도피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메타버스는 디지털 시대의 대항해 시대라고 우리가 살짝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15세기 그리고 16세기 때 벌어졌었던 일이죠. 유럽 역사에서. 중세기 유럽의 현실은 거의 지옥 같았죠. 개인의 자유도가 하나도 없고 너무나 가난하고 끝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한 30대 중반 정도 되면 죽도록 일하다가 정말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데 현실이 그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적응을 해서 살았겠죠. 그런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해버린 거죠.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대이주의 시대였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이런 새로운 현실을 탐험만 하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본인들이 살았던 현실에서 도피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었던 인터넷의 세상, 사이버 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우리가 탐험한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디지털 세상이 아날로그 시대보다 훨씬 더 편한 Z세대부터는 디지털 세상, 메타버스로 이주를 하기 시작하는 디지털 대항해 시대, 대이주의 시대, 그런 현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세대들한테 설명해 줘야 될 게 하나 꼭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같이 살고 있는 현실이 도대체 왜 특별한지,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인간답게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대부분이 포기하고 디지털 세상, 디지털 아바타, 그리고 인공지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디지털적인 더욱더 기계 같은 인간으로 인류가 변종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클라라는 버려집니다. 그리고 무슨 이상한 공장 같은, 글쎄요, 쓰레기장 같은 데 아닐까 싶은데 클라라는 버려지고 혼자 서 있습니다. 이때 얼마 동안이었을까요? 클라라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인 개념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느 한순간 과거 클라라가 AF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 쇼 윈도우에 항상 있었잖아요. 그 가게 매니저가 클라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죠. 그래, 네가 클라라지. 너 그때 이런 집으로 입양당했지? 어떻게 살았어?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클라라는 얘기를 해요. 태양이 저한테 아주 친절했어요. 항상 저한테 친절했지만 조시와 같이 있을 때는 특별히 더 친절했어요. 클라라는 믿잖아요. 태양이 조시를 건강하게 해줬다고. 그런데 매니저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매니저도 인간입니다. 클라라의 내면적인 세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매니저가 클라라를 찾아온 건 그냥 본인의 기억으로, 우리가 취미생활로 본인이 팔았던 AF의 기념품을 모으러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는 점점 먼 곳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걸음을 멈춥니다. 클라라는 매니저가 본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발걸음을 멈춘 매니저가 본인을 쳐다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매니저가 본 곳은 저 먼 곳, 지평선 근처 크레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크레인은 글쎄요, 뭘까요? 안두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요? 결국은 얼마 후 이 크레인을 통해서
소각 장소로 버려지는 그런 기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클라라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클라라의 인생에 삶의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반대로 이 책을 읽는 제 삶에 사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의미는 기능 또는 목표를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죠. 망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망치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못을 잘 박은 망치의 삶에는 의미가 있는 거고 못을 잘 못 박는 망치의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 삶에 기능이 있을까? 내 삶은 좋은 삶일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나 자신이 내 삶을 망치화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삶이 망칠까요? 단순히 외면적인 기능을 가진 존재라면 클라라 같이 기능이 없는 순간, 기능을 다 만족시켜준 순간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클라라와 태영을 통해서 이시구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인공지능이라는 이 새로운 기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점점 기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의 내면적인 그 의미는 다 무시하고 다른 일을 기능 위주, 마치 인공지능 같이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너무나 나 위주, 나에게 도움되는 그런 그 트렌드를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고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책을 소개하면서 소설책, 문학책을 소개한 이유는 기계 역시 내면의 세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머리에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은 저는 사실 문학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AI가 등장한다면 우리 인류를 관찰하고 우리가 이미 만들어낸 이 편파적인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문학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